이 선교사가 그 선교사가 올라왔을 때 이민족 이단자가 침입했잖아요. 무업 침입하니까 돼요.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활과 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서서히 달려듭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렇죠. 그때 그 선교사는 어땠습니까? 오보에를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보에 음악 오보에 그때 그 오보에 가라. 이것이 이제 가브리엘의 오보에 가브리엘. 이 가라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인 것이 넬라 판타지야. 그 선교사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 활과 창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이제 오보에 악기를 연주했는데 결국에는 서로 그 원주민들이 이 제수이트 교단의 선교사를 받아냈죠. 그러면서 그 영화 자막에가 뭐라고 나오면은 음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수업 때 이제 문화 정책을 하는데 꼭 그 미션의 한 장면 그거를 보여줍니다. 예. 저 네이버 검색창에서 제 이름을 쫙 치지만 제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예. 협상문도 썼어요 작년에. 예. 창의 한국과 문화정책 제가 문화정책이 전공이거든요. 원래는 고시 공부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통신회사 다녔어요. 전공 논문도 통신정책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그것보다는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문화가 다음 이 세계를 주도할 것 같더라고요. 문화의 세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공을 내 스스로 바꿔봤어요. 문화행정, 문화정책으로. 그래서 창의한국과 문화정책 책을 썼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아니 제가 이제 그 전국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짭짤해 보시면. 예.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시 공부할 때는 이놈 자식이 커피도 쏟지 않고 날씨도 도지 않았는데 돈독이 올라가지고 예, 저 커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날씨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시 공부했다가 진짜 펄스 붙었을 건데 그런 후회가 돼요. 근데 이미 지나가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엄마 이러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 갑자기 싶더라고요. 내가 프로젝트 많이 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엄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그때 유행했던 것이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예요. 그래 내가 살고 싶은 숨통 트이게 하는 것이 여행이었어요. 근데 여행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해설사 교육이 있다. 그걸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그 해설사 신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설사를 한 지 20년 됐어요. 우리 대구에서 온 정광호 선생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분이 해설사 하면서 만났어요. 저 양반 지금도 현재 해설사. 예. 이건 나주에서 오셨습니다. 예. 아, 나주에서 우리 김미영 선생님도 해설사시고. 예. 예. 제 해설사 됐어요. 예. 저는 이제 그래서 대학에 있는 교수는 크게 3대 역할을 한다고. 교육, 수업에 강의를 한다. 교육. 그 다음에 연구, 논문 써야 되니. 그 다음에 봉사.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역할이 주어진다. 근데 이제 교육은 강의하는 거,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논문 쓰는 거예요. 제가 문화행정 정책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 조금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그 내용은 둘째 문제치고 양으로는 제가 좀 썼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법대에 있는 놈이 한국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다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좋아하더만. 신문에서 내주고 그래서 방송 라디오 방송이지만 텔레비전 나오라 그러지만 라디오에 2번 나왔어요. 예, 요리 저리 좀 나왔다니까요. 예. 그러다가 제가 시골에서 외국인들한테 외국에 갔을 때 그냥 패키지 여행도 좋지만은 그 나라 사람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나라의 또 문화는 어떤지 이렇게 그 외국 사람의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 진짜 별이 그 사람의 그 빛깔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향기를.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무료 민박을 한 6, 7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거 이제 어떻게 알려져? 여기 있는 애들은 스웨덴 애들. 우프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월드와이드 오퍼튜니티 온 오게닉 팜 유기농 농사 짓는 농가에서 이런 그런 모임에 가입하면은 제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외국인들을 무료로 재워주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 영어로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걸 한 6-7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여기 작년에가 어떤 양반이 그 신문사 또 홍규미를 사장했던 양반이 지금 그만하고 KBC 거기에 무슨 홈페이지 가면 뭘 쓰는 게 있더라고요. 뭐 취재한다고 해서 이제 여기 조금 나왔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것을 좀 이렇게 뭐 실어가지고 KBC 뭐 있잖아요. 예.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초대 옮기자마자 저기 행정학교 회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늦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10년, 석사학위 10년 만에 갔기 때문에 석사 동기들 다 졸업하고 바로 교수를 하는데 저는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늦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늦게 이제 다 포기하고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에 제가 박사과정 보내줬어요. 예. 그랬더니 제 석사 동기 두 놈이 거기서 교수를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으로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제 목말랐어요. 공부를 한 10년 안 하니까 굶주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는데 제 동기 중에서 제가 가장 10년이 늦었지만 좀 열심히 했는지 회장은 제가 받았어요. 제 인물이었어요. 학교에 있으면서 신문 방송사를 했었어요. 법학연구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청장님이 있었어요.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떻게 그 학회에다 그 행정 경험을 한 4-50년 되는 행정 경험을 학자들은 행정 현실을 잘 몰라요. 실을 모르요. 그래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그만두면서 좀 공유하십시다 해가지고 하다가 그 발표 그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봉사를 좀 합시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품질자치, 주민자치, 시민들 줄여서 품자주자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이 주민자치가 아니에요. 문화행정이지. 근데 이거 이제 주민자치 특화해서 이거 한 6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하면 제가 조금 하는 놈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 여기 시의 자책령 국장입니다. 예. 주민자치에 대해서 칼럼을 쓰라고 해요. 근데 전공도 아닌데 뭐 든 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꾸역꾸역 써오고 있습니다. 이거 쓴 것이에요. 제가 쓴 것이에요. 조금 여기저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주에서 다문화 엄마학교, 다문화 엄마라고 들어보세요. 다문화 가족법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 시집온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 그 어머니들, 그걸 다문화 엄마라고 해요. 다문화 가족. 한국에 한 30만 명 돼요. 외국인 근로자가 많죠. 평동공단에도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 막 태어납니다. 그럼 얘들은 의료보험이랄지 초등학교 입학,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빅마트 사장했다는 분이 그걸 문제제기입니다. 저희는 나주에서 한국에 시집와 있는 다문화 엄마들, 다문화 가족들, 이분은 이제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이렇게 무시받는 것은 괜찮아요. 참을 수가 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이렇게 해왔거나 했는데 엄마가 그걸 못 도와줘. 그러니까 자식놈이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제일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것이 뭐냐. 초등학교 6년 과정을 5개월에 끝내주는 거예요. 그걸 인터넷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는 출석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다문화 엄마 학교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서 한 30년 된 독서 모임이 있어요. 우리 이영목 교수님 함께 앉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월요일날 모인다 해서 세월에 저는 참 책을 잘 안 읽는데 가서 들으면 좋더라고요. 책을 안 읽어도. 예. 다 읽어갖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 성가대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여기저기 불러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예. 이쪽에 있는 친구는 요거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있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커피라는 이 이름은 어느 나라에서 따가지고 온 이름일까요? 어느 나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커피의 원산지. 모카 커피도 마찬가지. 에티오피아 옛날에 예멘 땅에 에티오피아 땅에 따더만 원래가. 근데 요 친구는 이 커피 투어리즘이라는 것으로 영국에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이 친구한테 고마워가지고 커피 농장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둘이 같이 해서 이제 그 호랑가시나무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양림동 가면은 거기서 여기 보면은 지금 김태원 우리 대표 어디 있습니다. 우리 안희경 국장님 여긴가 어딘가 있어요. 있어 어디 있어? 임 대표님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운주사 앞에 교실 한 칸짜리 폐교에 살고 있습니다. 폐교에 살고 있는데 그 폐교가 있다. 그 말에 꽂혀가지고 못내 했었어요. 저거 진짜 내가 거시기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응찰을 해가지고 아니 기업체에서 연수원을 하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제가 더 써버린 거예요. 50만 원 더 쓰는 거 60만 원 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받아버렸어요.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폐교에 살다 보니까 그 화순군 도안면에 저는 그때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되기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런데 화순군 도안면에 한국 개신교의 성자라고 부르다는 것이에요. 머슴인데 머슴. 초등학교 당연히 안 가고 머슴 출신이었는데 한국 개신교에서 성자로 불리는 분이 있고 그분이 이세종, 20이세종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이현필 선생이고 이현필 선생은 이게 험사관 스승 하석 유영모 선생이 그분을 그렇게 이뻐해서 2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동광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20년 동안 계속 한 보름씩 성경 공부를 사경을 했던 분이에요. 유영모의 마지막 강의라고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이 동광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거 바로 화순군 도안면에 있어요. 그 시골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어요. 저 빼고 3명이었어요. 오늘도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데 안 와가 어디 사정에서 제가 설교했어요. 4명이었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호남 영성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있어요. 호남 신학교 교수님들이 주 멤버예요. 저는 이제 평신도. 근데 제가 이사장으로 선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최흥종 광주 최초의 목사요, YMCA를 만들고 3.1운동 책임자요, 신간의 책임자였던 최흥종 목사라고 있죠. 오방 최흥종 목사님. 그분이 머슴 출신인 이세종, 개천산 밑에서 살았고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 변화를 받던 이 머슴 출신 이세종이라는 분한테 성경 공부를 하러 와요. 광주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그래서 최흥종 목사님에 대해서 여기 제가 좀 썼었어요. 여기는 이제 요 분은 이제 밥퍼주는 목사 누구요? 이름이 밥퍼. 최일도. 일도 제일도. 순녀님하고 결혼하고 그 양반이 이세종의 제자 이현필 선생님한테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사상을 본받아서 실천한 것이 밥퍼예요. 또 꿈퍼도 있더만 꿈퍼. 그래 이분이 이제 저희 시골교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강연하셨어요. 뭐 이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 시골교회에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김태훈 대표님, 안희경 국장님 같이 해서 뭘 했냐? 개천사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천사를 넘어요. 비자나 숲길을 따라서 개천사를 걷고 그 다음에 저희 등광교회가 나와. 등광리가 나와. 한국 개신교의 성자가 살았고 기도터가 있는 거기서 제가 쫑알쫑알 그 다음에 여기 화순 베네딕토 수도원이 춘향면에 있어요. 화순 춘향면 거기서 미사를 같이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저는 이게 한국 개신교가 꼴통도 있어요. 꼴통 없어요. 답답해.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는 이제 개천사 불교에서 출발해서 산을 넘어서 등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건너서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
예, 예. 이렇게 모이는. 저는 이제 때때로 가끔 이제 어쩌다 한번 했는데 외국인들 있잖아. 한국 광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예? 이분들에게 차밭에서 한복을 딱 입혀가지고 차도 따게 하고 차를 또 이제 만들어서 가게 해요. 이걸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설사 한다고 했었다고 했잖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미국 대사 여자 원매 보안을 엄청 신경 피곤해버려. 엄마 그냥 말해 설명한다고 좀 했었습니다. 이건 이세종이라는 양반의 머슴 출신 그분의 생각입니다. 해설을 누가 적어줬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 마지막에 그 차를 알았어요. 저는 차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서 차를 좋아하게 되고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참회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좋은 게 뭐냐? 차를 마시니까. 예, 한국 차의 성이라는 초이스님은 독철할 신 이렇게 부르겠어요. 독철할 신. 예, 홀로 독자, 마실 철자. 홀로 차를 마시는 것이 가로되 신의 경지다. 이게 말을 승 그랬어요.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다담을 나눈다는 것은 승 근내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사람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은 우알 취가 있다. 내가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박남준 시인이라고 있어요. 박남준 시인 영광 밥송이 고향이에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그 형네 집에서 매화가 꽃필 때 차례를 했어요. 이 양반이 아직도 싱글. 그러면서 그 요리도 잘해요. 공지영과 같이 쓴 책도 있어요. 시인과 밥상인가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요리를 잘해요. 요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갔더니 매화가 핀 매화 차이를 한다고 매화를 꺾어다가 탁 놓고 또 자기 또 쓰는 시를 딱 쫙쫙쫙 이렇게 분위기가 상상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외국인들 무료 민박을 할 때 이렇게 얘들한테 품앗이를 해요. 공짜로 다 얻어먹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줘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호스트가 원하는데 저는 걔들하고 같이 풀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분교, 폐교 거기에서 이제 제 이름으로 전방을 했습니다. 3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네. 지금은 두 달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에는 청년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선일 뿐이고 인생의 청년은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퇴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 계속 몸을 움직이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예. 예. 그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란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 든 지금이 더 좋아.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좋고 나이 들면 나이 들 대로 나이 든 대로 좋지. 그러면서 오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분의 철학자의 말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이게 뭐냐면 몸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저기 직장생활 계속하다가 나 이제 은퇴하면은
늘어 터지게 참 퍼잘쓰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막 등산 막 엄청나게 하고 등산도 한두 달이지 다 지치더만요. 근데 이렇게 이 소소한 행복처럼 주변의 사소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왕이면 나도 좋지만은 주변 이웃에게도 도움이 조금은 됨직한 일을 하면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꽃이 피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젊음이 있었지만 젊음은 반드시 언젠가는 갑니다. 소리꾼들이 진짜로 판소리 하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서 사철 가라는 단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 중에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근심 걱정하는 날 다 제하면 40도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40도 못 살아 실은 100살 살았다 해도. 자, 근데 인생은 반드시 가을로 와요. 가을로. 근데 저희 이제 시골집 바닥에 이제 은행나무가 있어요. 초등학교이니까 옛날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예, 가을이 돼가지고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그럼 참 이쁩니다. 이뻐. 낙엽은 반드시 쳐. 근데 이 떨어지는 낙엽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 이것이 푸코의 생각입니다. 푸코만 그러겠어요? 낙엽은 이파리가 떨어질 때 안 떨어지려고 안 늙으려고 몸부림치지를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통찰력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화순에 사는 목은 오경규 선생이 그림 그린 것이요. 추성전도라고 하고 이제 뭐 중국 사람의 뭐 그런 시가 있는가 봐요. 가을 소리, 낙엽이 지는 소리에 이 가을을 알았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병헌 이 선생님으로 나온 영화인데 거기서 그 이병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막에 바늘을 하나 보고 우주에서 밀실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바늘에 그 밀실가 꽂히는 확률 그걸 보고 인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넓은 우주에서 또 이 큰 지구에서 또 이 대한민국에서
매일 같은 길 흰색빛 돌려 그저 버티는 게 다인 줄만 노래가 나를 불러 힘겨운 하루에 갇혀 당면한 듯드는 세상 사라지고 싶은 충동 기타를 들었어 손끝에 울리는 멜로디 노래할 때 난 살아있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 모두 잊을 수 있어 이건 나의 노래 상처를 닿는 소리 기타 줄 내 삶을 이어주고 노래로 숨을 쉬어 길거리 멈춰선 사람들 내 노래를 따라 불러주네 내 삶의 행복한 조각들 끝나지 않을 나의 노래 이건 나의 노래 상처를 닿는 소리 기타줄 내 삶을 이어주고 노래로 숨을 쉬어 매일 같은 길 별색을 풍겨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여 노래가 나를 안아 노래가 나를 불러 멋지게 불러드릴게요. 오늘 우리 서승복 교수님의 그 앞으로의 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죠, 뭐 은퇴란 없다, 정년 은퇴는 없죠, 진짜로. 더 멋진 활동들을 앞으로 하실 계획을 이미 몇 년 정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끄집어 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도 우리가 또 크게 응원과 함께 해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앞으로 모셔가지고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